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향긋한 차 한 잔 같은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온 부모의 예술혼과 기술을 구닥다리 누더기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낡은 바늘 하나로 전 세계의 패션을 호령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의 헌 오지였던 조각들이 글로벌 명품 회장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전설의 자산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겉모습만 보고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일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의 정수리에서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는 나이, 70을 넘긴 이순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제 청춘은 시작되었지요. 낮에는 윙윙거리는 재봉틀 소리에 파묻혀 밥 먹을 시간조차 잊었고, 밤에는 희미한 백열전구 아래서 바늘귀를 꿰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면하고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와도 그 피가 마르기 전에 다시 원단을 움켜쥐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은퇴라는 글자가 제 삶에 찾아왔을 때 저는 짐을 꾸려 아들네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짐이라곤 그저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재봉틀 한 대와 버리지 못해 켜켜이 쌓아둔 솜때 묻은 원단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녹슨 재봉틀의 바퀴를 쓰다듬을 때면 고향에 계시던 제 어머니의 거친 손이 떠오르곤 합니다. 밤새 해진 양말을 깁고 또 기우시던 어머니의 등, 그 굽은 등을 보며 자란 제가 어느새 그 등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곤 하지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흐르고 팽팽했던 청춘의 실타래는 어느덧 다 풀려버렸지만 이 낡은 기계 속에는 저의 젊음과 눈물, 그리고 그리운 옛 시절의 모든 채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훈장 같았던 이 물건들이 요즘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짐짝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며 던진 말은 마치 날카로운 가위처럼 제 가슴의 솔기를 툭 끊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냄새나는 헌 옷 좀 치우세요. 요새 누가 옷을 기워 입어요? 집안에 낡은 천먼지 날리고 노인 냄새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아 온 빈티지 실크 원단들과 한 땀 한 땀 혼을 불어넣었던 수십 년 된 자수 샘플들을 가리켜 곰팡이 핀 헌 옷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귀한 것들을 쑤셔받기 시작했지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서럽던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끈끈한 유대감이 어쩌다 이렇게 얄팍한 거칠애에 밀려나게 된 것일까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입어야만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재봉틀 곁에서 깊은 한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건 그저 물건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저는 쓰레기 봉투에서 차마 버리지 못한 조각보드를 다시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실크의 감촉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만지는 제 손은 어느새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렸네요.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나만의 작은 방에 갇혀버리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다 막아내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제는 그 자식의 집 한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은 점점 고요해지고 외로움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몸 여기저기를 조여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아직 필요한 존재일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함께 웃고 울던 옛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쓸쓸한 방공기뿐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독에 마냥 잠겨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바늘기는 아무리 작아도 결국 실을 통과시켜야만 새로운 옷을 지어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네 인생도 이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엮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삼키며 낡은 원단을 가지런히 개어두는 제 손길에는 그래도 내 삶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작은 다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최근 큰맘 먹고 거액을 들여 샀다던 한정판 명품 가방을 붙들고 안달을 내고 있더군요. 가방의 이음새가 찢어졌는데 국내에서는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화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녀도 방법이 없다는 말에 혼비백산한 며느리를 보며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그거 내가 한번 봐주랴. 평생을 가죽과 실크를 만져온 제 눈에는 어디를 어떻게 덧대어 꿰매야 할지 훤히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시장 옷이나 깊던 솜씨로 건드렸다가 아예 못 쓰게 되면 어떡해요? 제발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명치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허망하지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 찢어진 솔기는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의 솔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상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과 존중일 텐데 말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요즘 세상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저는 그저 말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친 김에 저를 기계 다룰 줄 모르는 아날로그 노인 취급하며 제 분신과도 같은 낡은 재봉틀을 중고 마켓에 헐값으로 내놓으려 했습니다. 집에 자리를 차지하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라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세상의 진열대에서 뒤로 밀려나 결국 처분의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비우는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더군요. 자식에 대한 미련도 내가 왕년에 어땠다는 알량한 자존심도 이제는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고쳐 쓰면 되고 낡은 옷은 기워 입으면 되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꿰맨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 비우자. 저 며느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다 닳고 낡아진 그 시간 자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도 저 노을처럼 저물어갈 텐데 우리는 왜 이토록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체념과 비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저희 집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군요. 창문 너머로 보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길고 화려한 의전 차량 여러 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직접 날아온 글로벌 명품 그룹의 백발 회장과 세계 패션계를 주름잡는 수석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수십 년 전 제가 명동에서 밤낮 없이 옷을 지을 때 곁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저를 스승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까무잡잡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줄자 하나를 목에 걸고 제가 자르는 원단의 결을 보며 경이로운 눈빛을 반짝이던 그 아이가 어느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거꾸로 도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방에 늙은이로 잊혀가던 제 삶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옛 인연이 이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찾아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심을 다해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결코 녹슬지 않는 법입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자신이 평소 그토록 열광하고 숭배하던 바로 그 브랜드의 회장과 디자이너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뛰어나갔지요. 세상에, 회장님이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제가 이번에 그쪽 한정판 가방도 샀는데.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회장과 수석 디자이너는 며느리의 인사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거실 한 구석에서 며느리가 내다버리려던 그 퀴퀴한 원단 조각들을 가만히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바로 저였습니다. 디자이너는 제게 달려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굽은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 역시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지요. 마담 리, 저희 브랜드 창립 100주년 복원 프로젝트에 선생님의 그 신의 손놀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용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발 파리로 가셔서 저희 박물관에 잠든 보물들을 선생님의 손으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 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제 평생의 시간이 제 주름진 손마디가 세계 최고의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와 뒤늦게 뛰어나온 아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석상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자신들이 노인 냄새나는 헌 옷이라며 짐짝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누더기들이 사실은 전 세계 패션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보존하려 애쓰는 귀한 아카이브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늙은 어머니가 바로 그 정점에 선 전설적인 장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며느리가 제 발등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이 왜 어머님께 무릎을?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요.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제가 재봉틀 기름칠 다 해놓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품지 못하고 돈과 명예라는 얄팍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옷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늘 한 땀도 아까운 법이란다.
내가 쓰레기라며 버린 내 원단들, 그게 바로 내 남편 사업의 투자 유치를 결정할 핵심 파트너사와의 연결고리였다는 걸 내가 알았겠니? 내 손으로 그 귀한 인연을 다 잘라버렸으니 이제 와서 억지로 이어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길로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머물며 주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퍼주던 사랑이 오히려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인격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뼈아픈 반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팠지만 노년의 삶이란 결국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모든 자산과 남은 평생의 기술을 전수할 장인 양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미련 없이 파리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후광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잃어버린 아들 내외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매장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발길조차 들여놓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뼈저린 상실감이 거칠애보다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인생의 약이 되기를 멀리서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미움도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비워낸 자리에는 남은 생을 오롯이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쓰겠다는 맑고 평온한 다짐만이 채워져 있을 뿐이지요. 센 강변의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넘어와 제 뺨을 간지럽히는 늦은 오후입니다. 저는 파리의 조용한 아틀리에에 앉아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바늘을 듭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한 땀 한 땀 원단을 꿰뚫고 지나가는 바늘의 묵직함은 제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낡은 재봉틀 소리는 제 젊은 날에 치열했던 심장 박동이자 인생의 황혼기에서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나간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늘어가는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품격은 백화점 진열대의 비싼 상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이어 붙여온 여러분의 고귀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찢어지고 뜯어지는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 상처를 기워내며 살아온 우리네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명품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다. 참으로 잘 살아왔다. 다독이면서 말이지요.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루 동안 세상을 온전히 비춘 태양의 수고로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바느질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